누구나 가지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임상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확실한 성과가 난 기업 중심으로 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던 상황 하에서 다 꺾여버렸습니다. 의약품 제조 공정을 미국에 지어라. 또 수출하는 기업은 딱 세 회사: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지금은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보면 국민주였습니다.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변화하는 형태. 이민수의 경제 토크, 우리의 투자의 아이디어들,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진 대표님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님, 바이오는 뭐 사실 여전히 꽤 관심이 있는 섹터이고 네. 금리도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섰고, 네. 알테오젠 또 뭐 그저께는 또 한미약품 그죠? 네.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 네. 바이오는 지금 타이밍에 올해 남은 하반기에 좋습니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다입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국내 2,7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 수이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우리 김대진 대표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콕콕 집어줘서 제일 많은 거 뭐 소부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바이오가 종목 수 제일 많다. 반도체가 한 110개 되고요. 예. 자동차가 한 100개, 전기전자가 한 120개 됩니다. 예. 바이오는 300개입니다. 와우. 아마 코스닥 쪽에 많이 퍼진 데 있겠군요. 거의 그죠? 다가 포스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1,400만 주식 투자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계좌가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이고요. 550만 명. 그 다음에 카카오인데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한 단일 종목은 아니지만 하나의 업종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뭐 누구든 투자해봤고 상당수가 그것 때문에 고생해봤고 물려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물론 그걸 통해서 대박 뭐 10배가 20배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그걸 꿈꾸고 바이오 투자했다가 아이고 이놈의 바이오 고생한 분들이 더 많죠. 네. 어려우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기도 하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많이 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뭐 한 5, 6년, 4, 5년 전에만 해도 승인, 뭐 임상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가주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탄력도를 가지고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네. 쨍하고 맷들라 그죠? 네, 기술 수출, 신약, 그렇죠. 신약. 기술 수출이 아니라 신약. 맞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임상, 이상 진입, 네. 삼상 진입, 그렇습니다. FDA 승인,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패션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FDA 승인이라도 일상 이상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확실한 성과가 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도 이전에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패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패션에 맞게 투자를 하라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어렵긴 하나 좀 더 이 어려운 부분을 압축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단 성과 숫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성과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계약을 했거나 수출이 임박했거나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건 기술 수출이 대비되는 내용이겠죠. 또 그렇죠. 비만 치료제 대부분 뭐 바이오텍이 해당돼. 그게 시장을 주도하면 주가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앞으로도 예. 움직일 것 같고 지금도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이슈를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그죠? 100% 때린다 그러고, 그죠? 뭐는 아니라 캐고 도대체 뭐 속내는 무엇이며 그게 한국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온 뉴스이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나 해도 100%뭐 100% 100%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그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던 상황 하에서 다 꺾여 버렸습니다.
주가 조정받으면서 이제 하락으로 한 3, 4일 전환하면서 꺾였다라기보다는 추세가 상승 흐름에서 잠깐 쉬어가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또 뭐 얘기 좀 샜지만 그리고 키트루타 뭐 그 SC 그 발표 난 것도 이제 재료의 소멸이다 그죠? 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추진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반도체이든 자동차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서 의약품 제조 공정을 미국에 지어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몇몇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은 딱 세 회사이지 않습니까?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죠. 삼바는 그 미국 공장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은 건 뭐냐면 의약품에 그러니까 시밀러나 의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요. 의약 원료를 생산해서 최종 생산 그 빅파마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바는 이 의약 원료품을 생산해서 유럽에 빅파마에 납품하는 형태로의 CDMO 형태의 그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3사 자체가 크게 영향도는 없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쪽에서 수출 미국 대미 수출이 그리고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00% 추진에 대해서 영향도를 받아서 지금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형상이고요. 네. 이 부분이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또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당분간에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완화되는 이제 충격이 완화되는 이런 기간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는 옛날부터 꿈의 주식이었죠.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제약 바이오 옛날에 꿈의 주식.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네.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 기업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텐데 일단 바이오텍은 좀 뒤로 제껴놓고요, 그렇죠? 네. 워낙 뭐 중요하고 메인이니까 뒤로 제껴놓고 그 CMO, CDMO 쪽에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에 이제 100만 원 가고 이제 쫙 한번 관심을 가졌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120만 원까지 갔었구나. 네. 그때 셀트리온은 존재감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셀트리온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요즘은 삼성바이오가 좀 조용하고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8만 원 수준으로 박스 상단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보면 국민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셀트리온에서 나쁜 얘기하면요. 그 못 견딜 때가 네, 있었죠. 국민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도가 워낙 컸고요. 네. 그 주가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8년, 21년이니까 지금 4년째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 셀트리온이 주가 30만 원을 돌파했던 상황에서의 꿈의 섹터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셀트리온 1조 원을 매출을 최초로 돌파했어요. 딱 2018년도에. 바이오 기업도 아니 제약 바이오도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돌파할 수 있는 거구나. 전통적 제약사 말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익이 4천억 정도, 1조에 4천억 정도를 발생시 3천 몇백억인데 돈을 엄청 버는 기업으로 바이오가 우리가 딱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셀트리온의 매출은 지난해 올해 기준 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이익단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은 꿈의 기술과 꿈의 기업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은 이익과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로 진행되어지다가 매출은 늘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익이 개선이 되든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 카카오가 그런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까지 해서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데 변화하는 형태. 이 모습이 최근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셀트리온? 승계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셀트리온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영재 회장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 회사의 확장성을 가진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승계에 대한 부분들. 네, 사실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세들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네. 일선에서 후퇴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했었죠.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 노구를 이끌고 다시 지금 전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설영재 회장이 전면에 나서던가 네.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이제 위탁 경영을 네. 하던가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라면 주가의 상황은 좀 더 개선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부분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분사되었던 기업들은 이제 다시 압축하는 과정들에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겠으나 그동안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주가의 상황도 여기에 대비되는 형태로의 그 흘러내리는 아니면 옆으로 기는 횡보면에서의 상황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박스권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